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스포이드 러닝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 밖은 뜨거운 것 같고, 그런 날에 오늘은 이성윤님과 함께 트레이닝 랭귀지 모델 위드 랭귀지 피드백 앳 스케일이라는 논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윤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튜닙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이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로들이라고 뭐 그 하나 계열사 스타트업에서 지금 그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LLM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과 이런 의견을 나눠보고자 이런 그 재용님이 해주신 이런 그 LLM 세미나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윤님은 사실 저랑도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발표 다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Training Language Models with Language Feedback at Scale이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인트로덕션이나 뭐 이런 앱스트랙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RLHF의 단점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Imitation Learning from Language Feedback이라는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 RLHF의 이런 RM에서 이런 단순히 스칼라 아웃풋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아쉬운 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는 이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만들면서 이런 컴패리즌 데이터를 그 피드백을 비교를 하는데 이런 휴먼 피드백 데이터에 대한 가진 이제 정보의 일부만 모델을 전달하는 그 페어와이스 정보만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이밸루에이션을 하면서 그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한 그런 것들만 있고 이런 작은 정보들만 그 어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일단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 RLHF의 리워드 모델로는 이제 특정 피드백 A가 왜 다른 피드백 B보다 더 나은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모호하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샘플 센텐스를 보게 되면 어 그 RLHF 뭐 여기 자체에 이제 스칼라 아웃풋을 바로 이런 리워드를 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샘플이 그 뭐 어떤 특정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런 스칼라 값을 이렇게 매겼을 때 RLHF 방식으로는 이제 왜 선호가 되었는지 그 샘플이 왜 선호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랭귀지 피드백을 하는데 음, 어, 여기 문장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것이 그 이런 그 강조돼 있는 표시들을 봤을 때 목표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랭귀지 피드백을 통해서 그 특정 문장을 왜 선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음.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이제 이 Imitation Learning from Language Feedback에서는 이 랭귀지 피드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요거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파인 튜닝 방식이 SFT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LHF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얼라이먼트 러닝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까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그죠. 이게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석유님께 설명해 주신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방식이고, 이게 이제 비헤이비얼 클루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그 행동을 그대로 모사하는 방식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이 이제 SFT고요. 그리고 사람의 선호를 리어드몰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이제 RLHF 요 두 가지인데 이 요 SFT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만 그대로 따라하도록 학습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 해주셨고 RAHF 같은 경우에는 실제 휴먼 피드백에 대한 근거를 학습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ILF라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요게 요 두 개를 통합하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두 개를 어, 한꺼번에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어, 한 번에 통합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스텝이 있는데 이렇게 음. 일단 SFT를 하고 RLHF보다는 이제 ILF를 통해서 아, 그 네. 정확한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더 그 뭔가 그러니까 추가 파인 튜닝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네. 쪽으로 저는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 ALF를 하는 방식 뭐 이렇게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이것도 모두 까기를 하고 있지만 일종의 얼라이먼트 러닝의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용님이 그 올려주신 LLM 나레이티브 거기에도 이제 넌 RL 어프로치라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시죠.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미테이션 러닝 프롬 랭귀지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한 스텝씩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는 그 이니셜 LM 이 이니셜 LM이라고 하면 뭐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 된 뭐 모델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냥 프리트레인된 모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이니셜 LM이 그 X0라고 하는 초기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초기 아웃풋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런 예시에서도 볼 수 있지만 로어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뽑아내라고 했는데 이런 대문자를 뽑아내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C와 그 X0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휴먼 피드백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 모두 이 휴먼 피드백과 컨텍스트와 X0를 모두 모아서 이제 그 리파인먼트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리파인먼트를 이제 이 휴먼 피드백과 여러 개의 리파인먼트를 생성해서 이 뒤에서 이제 뭐 그 R 스코어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리워드 모델에 뭔가 그 리워드를 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R 스코어 중에 뭐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단계에는 이렇게 여러 리파인먼트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수도 코드를 봐도 이렇게 약간 네, 여러 개의 리파인먼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한 번 더 정리하면 얘는 이제 모델의 답변 요청, 인스트럭션이 들어가는 거고 네네. 그리고 모델의 답변이고 여기서 비로소 사람이 한 번 개입하는 거죠. 이게 네. 휴먼 피드백이고, 그죠? 이게 사람 개입. 그리고 사람 개입을 해서 여러 개의 사람 개입, 아니, 사람 피드백을 반영한 답변을 모델이 여러 개 작성, 그죠? 여러 개 나오고 그 여러 개 나온 것 중에 다른 모델이 이 모델과는 다른 모델이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그 선택된 답변을 가지고 요 기존 답변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인가요? 네, 선택된 이제 더 좋은 답변을 가지고 이제 음. 선택된 최종적으로 그 모델을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델은 두 종류가 필요한 거죠. 이거 하려면.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우리가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쪽은 이쪽. 답변 모델. 네네. 얘는 선택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RM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붙여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펜딕스에도 보면 그 음, 스탠다드 RM과 이제 그 여기서 새롭게 제시하는 그 RM 그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다 넘어갈까요? 뒤에서 더 설명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학습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때 요 모델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은 그냥 그거예요? 랭귀지 모델링이에요? SFT라고 네네. 하세요? SFT 방식으로 네,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요 방법의 장점은 굉장히 메소드가 심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과 휴먼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만 복잡할 뿐 실제로 학습은 굉장히 심플하다. 뭐 사실 RHF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저 모델도 4개 띄워야 되고 뭐 펄시 그라이트 업데이트 알고리즘도 짜야 되고 뭐 그런 굉장히 복잡한데 요거는 SFT, 그러니까 뭐도 아까 얘기했듯이 SFT하고 RHF 하는데 요거랑 요거랑 튜너가 달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얘는 SFT 하고 ILF 하는데 얘랑 얘는 같은 튜너로 데이터만 갈아 껴서 학습시키면 되는. 네네.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리파인먼트를 결국 목적이 좋은 리파인먼트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SFT를 하는 느낌이라 네. 조금 RLHF에 비해서 좀 더 단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성능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뒤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넘어가시죠. 네, 그러고 이제 스텝 2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이 뭐 X0나 뭐 이런 피드백과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이 가장 높은 베스트 리파인먼트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차용해서 이후에 이제 SFT 방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니셜 LM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그 말씀드렸듯이 이 리파인먼트, 그 제너레이트 그 임프로브드 아웃풋을 얻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니셜 LM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P 스타 C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식을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그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이렇게 식을 설정을 하는데요. 어, 이 이니셜 M이 이 P스타 C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 P스타는 이제 RM의 그 R 스코어에 따라서 이 리파인먼트가 얼마나 좋은 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비례하게 되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 왼쪽 식처럼 설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사실 같은 문제로 치환을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고 네, 식을 우측처럼 나타낼 수 있고 네 결국 이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됩니다. 네, 어, 하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제 좌측의 식이 이제 그 피스타 C가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디스트리뷰션인데 이제 이것을 사실 직접 다 구하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좀 근사로 구하고자 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피스타 C에서 직접 사실 샘플링하기도 그 뭐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다고 해도 뭐 이 분포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포던스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그 왼쪽 식을 오른쪽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다 오른쪽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로스를 이러한 방식으로 근사치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 이 3번식에서 4번식으로 넘어갈 때 이 임포턴스 샘플링의 웨이트를 계산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컨스턴트한 값으로 가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왼쪽에서 오른쪽 식으로 넘어갈 때 근사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임- 그, 이 텀을 이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분자의 텀을 이제 이전에 앞, 앞선 장표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R 스코어의 비례해서 이렇게 판가름되는데, 베타 텀을 이제 극한으로 보내서 베스트한 이런 리파인먼트만 채택하도록 해서 최종적인 로스는 사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SFT를 하는 그런 좋은 그런 골드랍의 이런 답변을 통해서 어, 학습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모델을 구축하자 하는 게 이 최종적인 이 목표이고 방법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SFT로 가는 거죠. 네. 네네, 사실 뭐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리파인먼트를 잘 뽑아서 이렇게 그 뭐 학습 SFT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 논문을 쓰려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썰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텀 이야기가 약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계속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제시해 주셨던 개념 자체가 뭐 네, 몬테카를로 어프로크시메이션, 뭐 KL 다이버전스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학부생들이 어 학부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개념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요 수식 과정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 네. 처음 보신 분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 그럴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결론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SFT를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좀 약간 추상적인 것들을 약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쉽게 좀 결론을 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때 그냥 찾아보면서 개념을 하나하나씩 익혀가면서 다시 보면 또 그것 자체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네. 너무 고통받지 말자. 이런 수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이 수식이라는 건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악보 같은 느낌이에요. 음악을 할 때 그 악보를 보시잖아요. 근데 악보를 못 읽거나 못 그려도 음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링이나 그 논문에서 수식이라는 거는 악보라는 같은 거라서 꼭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못 봐도 일어날 수 있다. 정도로 네,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그 지금까지 정했던 뭐 리파인먼트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들이나 뭐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검증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그 에, 일단 LM 자체가 리파인먼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기서는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를 통해서 두 가지 이 GPT-3와 피드미라는 모델, 이것도 사실 오픈 AI 모델인데 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파라미터 사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M 스코어를 피드백을 그러니까 피드백을 수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런 EM 스코어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일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능력이 없고, 뭐 6.7 이런 6, 7비 사이 이런 것들도 사실 능력이 크게는 없어서, 음, 또 이제 말하지만 뭐 175 빌리언 정도의 이런 큰 크기의 LM만 리파인먼트를
그 생성하기 위한 그 이런 피드백을 수용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저 잠깐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제가 지금 잠깐 올려드린 이미지를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채팅창에 올려. 채팅창 네, 그줌 채팅창. 네네. 좀 요게 그 지금 그 큐리, 뭐 다빈치 뭐 이런 모델들이 뭐 어떤 모델들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찾아놓은 건데 지금은 일부 모델들이 페이드아웃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쓰실 수 없는데 그 오픈 AI가 거의 플랫폼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초기에 있었던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다비치 같은 경우에는 GPT-3 175밀리언짜리 모델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비치 인스트럭터 베타라고 써 있는 모델은 SFT만 한 모델입니다. 사람이 만든 데이터셋을 가지고 SFT만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논문에 있었던 다비치 모델은 아마도 이 모델에 해당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미라고 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지금, 그 성윤님이 설명해 주신 장표에도 나왔죠. 피드미라고. 이 미 모델은 그, 한번 업데이트된 모델입니다. 여기 SFT on Human Right and Demonstration and 모델, 요 날짜, 그러니까 요 날짜에 그 샘플링된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모델 업데이트한 모델들이 요 세 가지 모델이고 아마 이 세 가지 모델의 차이는 모델 사이즈입니다. 네. 나머지 모델들이 정확하게 몇 빌리언인지 기억을 못했지만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큐리가 6.7비고 그죠? 네. 네네. 이게 뭐라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돼. 바다지? 요게 1비 정도 되는 거고 그죠? 그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모델 아마 요 논문에는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 예 PPO가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인데 요 여기 있는 다빈치랑 그 다빈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 맨 마지막 요거랑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그 챗GPT 나오기 바로 직전쯤 나온 모델. 요 두 개를 보시면 된다.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 실험을 할 때는 이제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었습니다. 뭐 여기서도 말하듯이 이제 처음에는 어 이런 안 좋은 용어들을 이제 걸러내는 그렇게 리파인먼트를 생성해내는 그러한 태스크를 했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문장에 뭐 절크나 그러니까 절크 뭐 이디어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리파인된 그런 어 컴플리션을 내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할 때 이 나쁜 말들이 없어졌을 때 뭐 어 문장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이런 그 괜찮은 용어들, 나이스 퍼슨 같은 이런 괜찮은 용어들도 넣어줘서 이런 것들도 유지를 하는지 검증을 해서 이렇게 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본인들이 제작한 데이터셋의 퀄리티를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제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드백을 생성을 할 때 사람이 직접 이렇게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할 때 어, 여기서는 이제 커버리지 뭐 accuracy, coherence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그냥 이런 어, 휴먼 어노테이터들에게 서머리 이니셜 서머리의 단점을 이런 피드백을 달라 이렇게 해서 어, 어노테이트 어노테이터들에게 지시를 했고요. 그 결과 만든 데이터셋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데이터셋인데 제가 이거는 허깅페이스에서 직접 가져왔어.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이런 서머리를 냈는데 두 개는 이제 컴패리즌 비교 프리퍼런스 데이터용이고 이제 하나는 이제 피드백용인데
피드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노테이터들에게 아무 제한 주지 않고 이렇게 단점 한 개만 이렇게 말을 하게 했고, 그 음, 다음에 그에 따른 다시 아이디어 휴먼 서머리를 생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8 토큰을 넘지 않도록 하게 했고요. 아이디어 서머리는. 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이 이제 과연 진짜 좋은가라고 퀄리티 검증을 했을 때 아이디어 서머리가 레딧에서 이제 자동으로 수집한 이 서머리보다 72%의 윈 레이트를 보임으로써 우리 데이터셋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네, 검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럼 리파인먼트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파인먼트를 좋은 리파인먼트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런 그 뭐 리파인먼트를 뽑아내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적절한가라는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음, 어 트레인 데이터셋과 이제 사람이 쓴 피드백을 활용해서 5개 일단 리파인먼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네,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우측에도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이니셜 서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줘서 어, 잠시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서머리 그 학습을 하는 방식을 제가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5개의 그 리파이먼트를 생성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 5개 중에서 가장 좋은 리파이먼트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그 SFT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 음, 피드메이 모델을 활용해서 R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음, 이 R이 뭐 그 스탠다드 뭐 RLHF나 이런 것들에서 나왔던 것처럼 스탠다드 RM에서 그 스칼라 아웃풋을 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음, 어 이러한 방식으로 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이 각각의 이 X1은 이제 리파이먼트고 이제 이 피드백은 사람이 쓴 피드백 그리고 이제 이니셜 텍스트는 처음에 초기에 뽑았던 이런 X0 이거에 대해서 answer yes or no로 해서 이 yes를 y 구수로 그리고 no를 y 배드로 해가지고 이 토큰에 대한 probability를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뭔가 DPO도 학습을 할 때 뭔가 그 최종 그 이 전체 답변에 대한 이 probability 이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네, 맞아요. 요거 RM이라고 했지만, 어, 여기서 만든 RM은 사실 브래들리 텔러 모델에서 나온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브래들리 텔러 모델에서 나온 건 아니고, 프롬프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앤서 해가지고 여기 답하면 yes, no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 네네. yes, no의 토큰 프로바빌리티를 가져와서 실제로 모델이 생성한 거를 위에다 놓고 그리고 그 모델이 생성을 할 때 y에 대한 확률과 n에 대한 확률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그럼 그거를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리어드 모델을 보니까 리어드 모델을 별도로 학습했다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피드미 모델에다가 요 프롬프트 넣고 이렇게 계산을 스코어를 계산을 한 거죠. 그냥 네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될 것 같고 DPO와 요거의 차이는 DPO는 브래들리 텔러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수식적으로 그게 뭐 중간에 몇몇 어프락시메이션이 들어갔긴 하지만 요 브래들리 텔러 모델 따르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럼 브래들리 텔러 모델은 그 우리가 맨날 그때 얘기했던 로그의 시그마의 R-R 요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그 수학 요 스코어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달라요. 예. 물론 이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확률 계산을 하긴 하지만 모델 자체 달라서 두 개는 다른 방식의 스코어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리오 DPO이죠? 저희가 맞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바탕으로 이제 스코어 R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리파인먼트에 각각의 이 스코어 R이 있을 텐데 이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채택을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최종으로 이제 다시 학습해야 되는 SFT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이 리파인먼트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추가적인 그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LM이 사실 어떤 프롬프트를 쓰는지에 따라서 뭐 성능이 오락가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스트럭트 RM 앙상블 방식이라고 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앙상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펜딕스에 제가 너무 길어서 사실 붙이지는 못했는데 5가지의 다른 형태의 프롬프트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그 작성하시는 분들께 이제 5가지의 다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게 하라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프롬프트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고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앙상블 방식으로 각각의 스코어를 해서 그 평균이 가장 좋은 그런 리파인먼트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네, 그 방법을 짰고요. 다양한 그 리파인먼트를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썼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파인먼트는 고정돼 있는데 이제 그 어 그러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아, 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제가 잘못 이해했네. 그럼 요게 하나의 그 예시인 거죠? 요 5개 중에 하나의 예시가 요건 거죠? 잠시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 테이블의 얘기는 아니죠? 요 테이블의 아 얘기는 그 프롬프트를 여기 프롬프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 질문은 뭐 같다 하더라도 그 위에 구성이 컨텍스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뭐 잠시만요. 그 논문 논문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뭐 여기 우측에도 보면 뭐 타이틀을 내고 텍스트를 내고 뭐 서머리 내는 방식도 있고 타이틀을 내고 뭐 서머리를 중간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가 뭔지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네네. 컨텍스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조금 다르게 한 예스 노를 답변 100개 할 때 5가지의 다양한 프롬프트 베리에이션을 줬다. 네네 그게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정성을 좀 높였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 모델의 수준에서는 사실 그런 방법이 필요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성능이 굉장히 리드닝 성능이 굉장히 올라온 지금의 그 모델은 사실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서 그리고 나쁠 건 없을 것 같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다. GPT-4를 생각했을 때는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헷갈리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요렇게 5가지의 RM 인스트럭터 RM 프롬프트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피드백을 인코퍼레이트 했어? Yes or no?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아까 RM한테. 근데 요 물어보는 프롬프트 자체를 5개를 썼다는 거예요. 5가지 종류를. 그리고 네. 결과적으로 그 5가지 종류를 다 섞어 쓴 게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해버리고 말았지만 그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여기서 그 윈레이트만 봤을 때는 사실 그 네, 이런 그 이 표를 봤을 때 저는 처음에는 이제 뭐 56인데 여기는 56이고 여기 프롬프트 2가 이제 58인데 어 왜 이게 더 낫다고 하는 것일까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를 썼을 때도 가장 좋은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다른 인베딩 시밀러리티 방식도 한번 써보는 방식으로 하는데 좀 짧게 있긴 한데 어 근데 그 이제 리파인먼트랑 이 피드백과 이 통합하는 거를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런 방식으로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조금 제너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윈레이트를 봤을 때 좀 많은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 인스트럭트 RM 앙상블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표만 보게 되면은 요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길이를 가지고 맥스 랭스 요거는 근데 어, 어떤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제로샷 부분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거를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를 왜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일단 얘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어떤 디스커션이 있었는지 1번 질문이고, 윈 레이트가 56%라는 거는 썩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퍼센테이지가 50%좀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음, 그러니까 네가 A를 고를지 B를 어 얘가 랜덤이고 얘가 피드백을 반영한 이제 건데 얘를 고를지 확률이 얘가 얘를 골라야 되는데 얘를 56%의 확률로 더 잘 고른다.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56% 한다. 그렇게 좋은 건가요? 네, 네, 성현님한테 예, 이렇게 얘기를 막 왜 이거 갖고 좋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질문이죠. 요걸 진짜 써야 되냐 그럼 요 리스토트 RM을 그게 이게 제 질문이거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요. 약간 두 개 중에 뭐 고르는 그런 느낌이면 56%면 뭐 사실 거의 어느 걸 찍어도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음, 얘는 비용이 5배 들었을 거 아니야 앙상블이니까. 앙상블 했는데 50점에서 56점 만들려고 거면 그냥 요거 하나 쓰는 게 낫지 않나 또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네, 뭐 그거는 이제 실용주의 관점에서의 얘기고요. 뭐 성능을 쥐어짜야 되는 학계에서는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네. 그런 의문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이제 관점을 드린 것이고요. 뭐 네, 답은 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요 논문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뭐 어제 성능 해가지고 높였어요. 라고 하면 이제 방금 같은 요런 테이블 하나 놓고 요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 대답을 잘 못하면 요 논문은 못하게 되는 거가 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배워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피드백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 사실 SFT와의 차이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를 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는 이제 리파인먼트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는 이 ILF 방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처음에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모델을 GPT-3 175빌리언을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뭐 아까 사실 피드백을 통합한 능력이 이제 피드미라는 모델도 있긴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는 못하는 거는 이제 오픈 AI API에서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 모델은 그 당시. 음, 그래서 이제 GPT-3 175빌리언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고 이제 그 피드백이 있는 그런 리파인먼트와 이제 베스트 오브 N 그 샘플링 방식을 채택을 해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방식으로는 이제 휴먼 서머리스에 대해서 그 바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 뭐 일반적인 SF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GPT-3 175빌리언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작성한 그런 서머리를 활용한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SFT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니셜 서머리 이를 통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했는데 피드미 모델을 활용해서 생성한 서머리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여기 피드미 모델이 사실 인스트럭션 파인 튠된 이미 모델이라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SFT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이런 SFT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식으로는 어, Learning from Binary Feedback이라고 이제 베스트 오브 N 샘플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RM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이 RM 모델로는 이제 OPT 13 빌리언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바이너리 피드백을 활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yes or no, answer yes or no 하는 것에 그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RM을 학습을 하고 이제 베스트 오브 N 샘플링을 통해서 가장 그 확률이 높은 샘플을 채택을 해서 어, 그 방식으로 네,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RM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칼라 값을 도출하는 그런 RM은 아니었고요. 음. 뭐 yes or no에 대한 이제 토큰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 이 방식은 이제 어 랭귀지 피드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스탠다드 RM과 이제 여기 이 RM 로스 그 OPT가 이제 스탠다드 RM에 대한 이제 값인데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그 71.8이라고 하면 어 그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RM을 한 것은 이제 그 73.4 OPT RM을 이 여기서는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음. 새로운 방식의 RM을 그 73.4 이렇게 성능 차이를 이렇게 이게 더 좋다는 것을 이 표를 보면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ILF와 그 4번 방식이 이제 Learning from Binary Feedback 방식으로 이제 그 최종적으로 한 방식인데 어 GPT-3를 이제 1번 방식으로 먼저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OPT-RM도 4번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GPT-3를 활용해서 이제 그 리파인먼트에 대해서 학습이 됐으니까 그 서머리를 생성을 한 다음에 OPT RM을 활용해서 가장 높은 프로바빌리티를 나타내는 것으로 채택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그 방식을 이렇게 각각 검증을 해봤을 때 어, 이게 이제 각각 윈 레이트이고 이 아예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ILF 방식만 쓰더라도 어 그냥 파인 튜닝하는 이런 이니셜 뭐 서머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든 뭐 일반적인 SFT 방식으로 학습을 하든 데이터셋 사이즈가 작을 때부터도 이미 이렇게 ILF 방식이 더 좋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윈 레이트가 너무 낮아서 이게 뭐 네. 그렇고 이제 어, 여기서 이제 OPT RM 방식과 같이 이렇게 활용한 방식으로 음. 이 마지막 5번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럼 정리할까요? 요 메소드를 그 설명을 잘 주셨는데 조금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 지금 가장 베이스라인이 되는 게 어 그 fine tuned on human summary 요거 요게 이제 요거죠. 요게 이제 그 GPT 3.5 GPT 3 175 밀리언을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셋 가지고 파인 튜닝한 거가 네.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베이스라인이 fine tuned on initial summary. 요거는 어 피드미 모델. IF에서
리파인먼트 안 하고 파인 튜닝 한 거. 그렇죠? 리파인먼트 없이. 그러니까 맞나요? 피드미 모델을 통해서 네. 그냥 생성한. 게 이니셜 서머리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뭔가요? 얘는 이제 휴먼 서머리 갖고 파인 튜닝한 거 맞는 것 같고 네,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뭐예요? 요거는 리파인먼트 없이 그러니까 ILF에서 아까 ILF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 뭐 일단 물어보고 모델이 생성하고 사람이 피드백 주고 여러 개 생성하고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를 네, 다시 가장 학습하고. 좋은 걸 선택해가지고 다시 학습하는 네네, 방법인데 이 이니셜 서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 없이 여기 이 휴머니 피드백 이 과정 없이 첫 번째로 나온 이 답변을 가지고 다시 학습한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 피드미 모델 자체가 애초에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그냥 약간 뭔가 제로샷으로 그냥 GPT-3한테 그냥 바로 이런 서머리를 생성하게 해서 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 갖고 학습한 거, 이니셜 서머리는 그 LM이 만든. LM이 만든 합성 데이터 가지고 그 학습한 거, 그리고 ILF는 합성 데이터로 만든 거. 그러니까 피드백을 반영해서 만든 합성 데이터를 리파이먼트 프로세스까지 해서 네, 어, 학습한 거. 이게 이제 프로포즈드 메소드죠. 네네, 일단 거기까지 보고 나면은 일단 성능 거기까지 해서 쭉 올라요. 지금 요 ILF가 얘인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쭉 올라. 리파인 반영하면 올라. 피드미는 완전 제로샷. 그러니까 서머리에 대해서 학습 안 한 거. 네, 그렇죠? 얘는 맨 마지막 여기 있죠. 피드미. 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이렇게 점프했냐? OPT-RM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ILF로 그 OPT-RM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가 됐든 간에 모델이 생성한 여러 개의 답변을 중에 베스트인 거를 뽑아서 나가는 방법이 이제 OPT-RM 베스트 오브 N이죠. 네네 맞습니다. 어. 얘는 여분해줬어. 얘는 피드미를 그러니까 서머리 학습 안 한 거를 가지고 OPT-RM 베스트 오브 N만 해가지고 한 거가 얘. 그리고 똑같은 거를 ILF를 한 모델 가지고 한 게 네네, 얘가 될까요? 다, 네 다, 맞습니다. 얘는 피드미 제로샷. 얘는 합성 데이터 가지고 파인 튜닝 한 거, SFT 한 거. 얘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셋 가지고 SFT 한 거. 얘는 합성 데이터를 다시 한번 리파이먼트 해가지고 학습한 거. 네네, 얘는 제로샷에다 OPT-RM 만들어가지고 베스트 오브 N 한 거. 얘는 IRF 더하기 OPT-RM 더하기 베스트 오브 N 한 거.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가 성능이 올라가는 게 이제 메인 크레딧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 베스트 오브 N 할 때 점수가 팍 오른다. 네, 근데 사실 얘는 여기서 올랐다기보다는 여기서 올랐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얘가 베이스라인이잖아요. 아 그쵸, 네 어. 맞습니다. 그리고 얘에서 이만큼 오른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이걸 감사합니다.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나요? 성현님 어떻게 결론을 하시겠나요? 사실 ILF보다 저도 이걸 봤을 때 ILF보다는 OPT RM이 이제 이
성능이 차이가 보이게 된 거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질문이에요. 요 그림을 놓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성능을 다음 주까지 올려야 되는데 뭘 가장 먼저 해봐야 되나? 라고 하면 뭐 수식이 어떻고요, 저쩌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리파이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면 오릅니다. 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요렇게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로 그냥 뻥 요거를 해서 올려야 되는지가 음, 이제 질문이고 답은 요거죠. 답은 성윤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요게 답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요거 뭐 우리가 뭐 휴먼 피드백을 생성을 해가지고 그걸 잘 선택하는 모델 만들어서 해가지고 뭐 그게 수식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해도 요거 한 이렇게까지 하려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2주 걸린다면 요거 보고 스마트하게 그냥 OPT RM 넣어가지고 이 제로샷 모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만큼 오르는 거니까 네,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요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 포인트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피드백이 그 랭귀지 피드백이 리파인먼트를 이제 좀 더 그 성능을 좋게 만드는지 그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한 표인데, 어 일단 이 표를 보시게 되면 refinement with feedback과 그 best of 그 n을 하는 것과 뭐 없는 것, 그리고 아예 그 피드백이 없는 것, 이런 세 가지 케이스들을 비교해서 휴먼 서머리까지 이런 네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이니셜 서머리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피드백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일단 먼저 그걸 통해서 그 리파인먼트가 더 좋아지게 되는지 그에 대한 어 네,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베스트 오브 앤 샘플링을 통해서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 그 피드백이 실제로 그러니까 리파인먼트가 실제로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피드백에 따라서 리파인먼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한 건데, 이제 그 지금 보시게 되면 베스트 오브 N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 이제 가장 이 피드백을 잘 수용을 해서 리파인먼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피드백이 없는데도 이렇게 리파인먼트가 피드백을 수용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이게 왜 이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음. 어, 이 특정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떻게 리파인먼트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무작위로 약간 이렇게 피드백과 매칭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스 중에는 일정 비율로 피드백을 반영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네. 네, 이런 그 검증들을 바탕으로 이제 결론이 이제 IRF를 통해서 랭귀지 피드백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음. 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IRF는 근데 이제 한계점이 이제 IRF는 라지 LM에게만 그 아까 표에서 봤듯이 이제 라지 LM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좀 그렇죠.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먼저 보여주신 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거의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빅3 175 빌리언에서만 잘 된다. 네네. 되게 기본적으로 그 좋은 모델에서만 잘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작은 모델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잘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델 성능이 좋아야 된다가 이제
그러니까 있을 것 모델이 같습니다. 좀 파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애여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ILF와 뭐 러닝 프롬 바이너리 피드백 이런 OPT RM은 거의 이제 휴먼에 근접하다라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좀 끝을 냅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너무 잘 읽어주셨고요. 사실 요게 뭐 제가 뭐 중간중간 이런 딴짓도 걸고 그랬지만 되게 좀 옛날 논문이기도 하고, 어, 사실 실용적으로는 좀 공격받을 포인트가 많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포인트가 되게 많은 논문이어가지고, 제가 가져왔고요. 제가 조금 정정드리자면, 아까 제가 2024년 3월에 퍼블리시했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23년입니다. 1년 정도 된 논문이고요. 음, 저는 요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뭐 어떤 그 이미테이션 러닝, 그러니까 SFT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한 10K에서 20K, 30K 되는 데이터셋을 먼저 막 만들어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처음에 만들기보다 그 작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일단 그 리어드 모델을 잘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처럼 제로샷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해가지고 리어드 모델을 만들고 그 리어드 모델을 통해 가지고 GPT-4 같은 좋은 모델로 생성한 데이터셋을 분별해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 베스트 오브 N은 무조건이다. 베스트 오브 N은 무조건이다. 그러니까 그 리어드 모델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되게 그 정말 그 사람의 휴먼 프리퍼런스를 잘 반영한 리어드 모델을 반영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게 하나가 있으면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합성을 해가지고 정제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베스트 오브 네, 리젝션 샘플링이 맞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리젝션 샘플링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근데 리젝션 샘플링의 좋은 점은 뭐냐면, 간단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래 PPO처럼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서 성능 많이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초기에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좋은 리워드 모델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OPT RM 같은, 그죠? 영수님이 질문을 해주신 게 리워드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가 셋 크기도 최소 10K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이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그 프리퍼런스의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명확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금방 나옵니다. 뭐 제 대략적으로 한 1000에서 2000, 3000 이 정도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게 그러니까 리오드 모델의 백보인 되는 모델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도 사실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이프티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좀 그 사람의 선호가 그 디자인하기 어려운 모델들은 훨씬 많은 데이터셋 쓰죠. 네. 제 기억으로는 라마2에서 잠깐 찾아보면은 라마2에서 썼던 게 AL 셋이 라마2에서는 3 밀리언 썼어요. 3 밀리언. 3 밀리언이니까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근데 이제 뭐 올모나 그런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DPO 기반의 모델들에서는 64K 정도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이 했었고 뭐 스케일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좀 어려운 프리퍼런스 러닝에서는 많이 써야 되고 뭐 쉬운 것들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K 정도 아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베이스가 되는 백본 사이즈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발표 너무 수고하셨고 혹시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원님 소감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사실 그 약간 안 읽어본 논문을 읽어보고자 약간 이거를 선택을 했었는데,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관점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좀 더 사실 유명한 논문이었으면 뭐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었어도 뭐 약간 이 이 논문 자체를 스스로 읽어가면서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이 사실 좋은 게 뭐냐면 어, 비록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많이 이 딴지를 걸었던 것처럼 이제 성능적인 그런 개선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 LM의 성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LM의 성능이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부족해서 그런데 뭐 요즘에 클로드 3도 나오고 GPT-4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LM을 기반으로 요거를 했을 때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 뭐 지난번에 그 저희 그 조원희 박사님이 읽어주셨던 뭐 컨스티튜셔널 AI나 그런 데서는 다 이 그 모델이 생성한 답변에서 답변을 피드백해가지고 개선한 리파이먼트를 가지고 다시 학습해지고 있는 요구에 다시 당연한 흐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논문 자체는 시대를 굉장히 앞서갔는데 다만 그 시점에서 백본의 성능 자체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요게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최근에는 요 방법 자체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어, 가장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어, 하나의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ILF 해볼 만하다. 지금은. 그리고 리젝션 샘플링 굉장히 꿀 좋다. 그리고 리오드 모델 하나 잘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